설명드릴 장비 세트는 ES200과 ETK02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EMI 노이즈를 분석하는 장비 세트입니다. LISN에서 그 노이즈를 인계받아서 ES200은 L1, L2, CMDM으로 분리해서 장비를 노이즈를 분석해 줄 수 있고요. ETK02는 그 LISN과 필터 구성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이즈를 필터를 구성했을 때 노이즈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S200은 제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구동 제어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ES200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ES200 소프트웨어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USB 3.0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USB 3.0 A 포트가 꼭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ES200 정면은 파워 스위치랑 노이즈를 받을 수 있는 L1, L2 그 BNC 단자 그리고 SAN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 표시창으로 구성됩니다. 후면에 보시면 노트북과 연결되는 USB 3.0 B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5V, DC 5V 잭을 읽어줄 수 있는 DC 잭 콘센트가 있습니다. 꼭 5V를 넣어야 되는 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2A 이상의 전류 공급 뗄 수 있는 DC 아다프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 아다프터를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ES200은 PC 소프트웨어로 제어해서 PC 3.0 포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3.0 케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BNC 케이블 2개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ETK02는 내부에 LISN과 노이즈 소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S200과 연결해서 전원 라인에 EMI 필터를 추가했을 경우 노이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용 EMI 키트입니다. 오른쪽 면에 보시면 그 DC 잭이 있는데 DC 그 입력 단자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그 ETK ES100에서 ES200에서 연결되는 BNC 단자 L1, L2 BNC 단자가 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EMI 필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 CMDN 코일 그리고 XK, YK로 구성된 부품들이 있고요. 부품들을 꽂을 수 있는 필터 단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ETK02는 DC로 동작되며 DC부터는 저희가 제공된 DC 잭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ES200에는 제공된 DC 잭을 입력에 꽂고요. 전원은 220 단자에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USB 포트 USB A to B가 필요합니다. ES200에는 USB B 포트가 필요하고요. 노트북에는 ES 3.0 USB A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A 포트에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BNC 단자 L1 부분을요. ETK02 L1에 연결하고요. L2 단자를 LSN L2에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ETK02도 마찬가지로 제공된 터를 옆에 꽂게 되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ES200 전원 버튼을 누르면 현재 그 상태가 표시되는 창이 켜지고요. 켜고 나서 컴퓨터 ES200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킵니다. 실행하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장치 연결 주세요라고 글자 나오고 연결하기 누르면 EMI 애널라이저 아이콘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아이콘은 그 SAN 포트로 연결되는 다이렉트로 볼 때 쓰는 거고요. 지금은 EMI 애널라이저로 연결해서
ETK0이랑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ization Success라고 되면은 연결된 거고요. 연결됐을 때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크게 3개의 그 파트가 나오고요. 첫 번째 파일 유틸리티 창이 나올 수 있는 그 툴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콘 툴바 층이 있습니다. 아이콘 툴바는 실제 사용하면서 어떤 건지 확인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현재 no find library 파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결과 창이 나오는 그래프 창이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유틸리티에는 라이브러리 에디터, 커렉션 에디터, 리미트 라인 에디터, EUT 임피던스 칼큘레이터 이 4개가 있고요. 먼저 라이브러리 에디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에디터를 보시면 메뉴에 네임을 적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EA 어테뉴에이터라 해서 EA 200개의 어테뉴에이터를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0dB부터 3dB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 됐고요. SA 어테뉴에이터도 실제적으로 내부 SA가 0부터 30dB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부분도 오토랑 개인에 따라서 쓸 수 있고요. 유틸리티도 dB 마이크로, 볼트, dB 미리암페어, 미리볼트, dBm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탑, RPW, VB를 설정할 수 있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눌러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구간을 나누려면 3개, 4개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하면 되고요. 없애려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라인은 만들어진 리미트 라인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기능이 있고요. 커렉션 팩터도 플러스를 해서 선택하면 만들어진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다림을 저장이 가능하고요.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를 해서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렉션 에디터는 여기 있는 라인의 그 커렉션이나 LISN 커렉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임을 쓰고 프리퀀시랑 어트네이트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이브 눌러서 또는 불러와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불러온 상태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미트 라인 에디터도 동일합니다. 이름을 적는 부분이 있고요. 프리퀀시 어트네이터 값을 쓰게 됩니다. 또는 노드를 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불러오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쓸 거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거는 세 번째 라인에 불러오기 부분을 눌러서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 sys421 클래스 B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재 리미트 라인과 저희 설정되어 있는 스타트부터 스탑 그 주파수로 스타트부터 스탑 주파수 전체 주파수 나오고요. 전체 그 현재 불러온 파일명 그리고 현재 설정된 라인 그리고 값들이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 ETK02의 전원을 온하고 그 노이즈 측정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TK02는 먼저 소프트바를 꼭 연결해야 됩니다. 그 여기 필터 아날라이저 부분에 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바 2개를 코일 꼽는 데 부분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파워를 켜주셔야 합니다. 이 파워에 불이 들어오는 거는 현재 전원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소스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소스 불이 들어오면은 노이즈 소스가 이제 동작적으로 노이즈가 쏘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이즈 측정은 요거 사살표를 누르면 실제 현재 노이즈 바로 측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번 측정하는 타입이고요. 노멀 맥스홀드를 실행하면 연속 데이터 측정이고 섰다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노멀로 쓰면 노멀에서 연속 데이터는 현재 모양이 나오고 맥스홀드에서는 연속으로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맥스홀드치가 측정되게 됩니다. 현재 그 dB 마이크로볼트 Y축은 100이 끝인데요. 여기서 이제 110, 120, 10단위로 오르내리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값을 1단위로 쓸 수 있거나 또 실제로 값을 써서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미트 라인은 ON인데요. 리미트 라인이 삭제될 라인, 요 아이콘을 누르면 리미트 라인을 봤다가 줬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커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커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커 값을 실제로 마커 움직여서 이렇게 맥스홀드 값을 찾아서 마커 값이 한 개 나오고 이 옆에 아이콘 누르면 최대 5개의 맥스 값이 측정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측정할 수 있고요. 삭제했을 때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콘들은 실제로 현재 L1 라인을 측정하는 거고요. L2 라인은 L2, 실제로 ES200에도 L2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CM을 되면 CM 모드, 같은 CM 모드로 측정되게 되겠습니다. DM을 하면 동일하게 DM으로 측정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맥스홀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측정되고요. 하지만 맥스홀드에서는 한번 맥스홀드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노멀로 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이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세이브는 총 3가지 세이브가 있습니다. 그 CSV 파일로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CSV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만 저장하는 그래프 저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저장 기능은 좀 다른 기능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그 그림 저장과 CSV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커를 찍은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지금 현재 219kHz에서 86 정도의 L1 상태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 상태에서 스탑을 하고요. 요 아이콘을 누르면은 바로 세이브 네임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L1이라고 쓰고 저장을 하면은 실제 현재 저희가 문서에 ES2.0 세이브 L1이라는 파일에 5월 6일 날짜로 L1의 L1 2005-0506 시간은 14시 19분 32초 이렇게 시간으로 해서 같은 파일이 저장되지 않게 저장되고요. L2에서도 꼭 L2를 저장하려면 L2를 저장하고 만약에 다른 이름을 저장이 됩니다. ABC라고 ACB라고 저장을 하면은 동일하게 그 문서에 ES200에 세이브 L2에 보면은 ACB라는 L2라고 여기도 표기되고요. 시간과 날짜 자 CSV로 저장되게 됩니다. 파일에서도 저장이 똑같이 되는데요. 파일에 저장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들어가서 이름을 적어야 되지만 얘는 같은 이름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가서 얘는 그 DFDU라는 그냥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아이콘을 쓰면은 절대 같은 이름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편하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만 저장하려면 Save as Image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세이브를 마찬가지로 받게 되고요. L1, L2, 이미지 저장을 하게 되면 동일한 문서의 1.0 세이브에 보면은 이미지로 저장되게 됩니다. 현재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되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전혀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가공이 불가능하고요. CSV 파일은 전에 거랑 비교 가능한데요. 비교하려면 이 화면 분할을 해서 비교 가능합니다. 화면이 이제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 차이인데요. 그 두 번째를 나누면 두 개의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서 아이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오픈을 누릅니다. 현재 L2에서 지금 방금 전에 L2를 전향 동일한 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치에서 값도 읽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비교를 할 때 쓰는 건데 이 상태에서 측정하게 되면은 왼쪽은 아까 저장 데이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만 저장되게 됩니다. 현재 DM 모드 상태인데요. DM 모드를 끄고 DM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DM 저장하고요. 파일을 현재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면 현재 DM 상태가 됩니다. DM 동일한 상태지만 캐패시터를 추가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캐패시티 추가했을 때 DM이 값이 현재 예전에는 78dB였는데 지금 64dB 떨어진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전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CM 상태에서도 가능한데요. CM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CM 현재 거를 최근 저장 561 파일을 불러오면 동일하게 되고, CM은 코일을 변경했을 때, 예상했을 때 꽂아서 코일 변경을 꽂았을 때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L1, L2 상태를 보고 싶으면 L1 상태, 이전에 찍었던 L1 상태를 불러서 보면은 L1일 때는 코일 꽂았을 때 값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DM도 원 상태랑 현재 DM 상태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메모리 저장 방법인데요. 메모리 저장은 현재 ES200 메모리 안에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파일로 볼 수는 없고요. ES200 내부에서 디버깅할 때 바로바로 이제 비교를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L1 상태일 때 저장을 1번에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메모리에 저장을 L1을 하고요. 현재 상태를 했을 때 코일을 추가했을 때 값을 두 번째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코일을 12mm짜리를 코일을 넣었을 때 값을 저장을 한번 다시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에 저장을 하면 12mm 추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또 X 캐패시터 0.33 마이크로패럿을 추가했을 때를 다시 측정을 한번 하고요. 세 번째 측정했을 때 0.33 마이크로패럿 찍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200 Y캡을 추가했을 때 값을 확인하면 이걸 네 번째로 했다고 했을 때 전체 값을 요 큰 화면은 L1 처음 기초 화면이고요. 두 개를 누르면 L1과 12mm 추가했을 때 그래프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모리 저장이기 때문에 값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4개의 화면은 저희가 L1, 12mm 추가, 0.33 추가, 2200 추가를 했을 때 값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화량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화면은 4개를 합쳤을 때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L1, L2, CM, DM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해서 그 화면에 보고 합쳐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저장에서는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저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저장 방법에서는 설정하면은 요 아이콘만 현재 가능한 아이콘은 몇 개가 없습니다. 요 활성화 아이콘이 없고요. 활성되는 아이콘은 이 4개랑 요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꼭 분할 화면을 누르면 측정 화면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려드릴 방법은 유틸리티에서 EUT 임피던스 calculator 부분이 있었는데요. 설명 안 드렸는데 요 EUT 소스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스 임피던스는 CM 소스 임피던스랑 DM 소스 임피던스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CM 소스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저장 방법을 상태에서 했을 때 구하기 쉬우니까 메모리 저장 방법을 했을 때 측정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CM 상태에서 현재 값을 가장 첫 번째 타겟되는 주파수를 설정해서 저장을 L1에 저장을 하고요. 저희가 6mm 헬리를 추가했을 때 값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6mm 연리를 측정했을 때 값을 측정했을 때 L2로 6mm 연리 했을 때 아까 그 이전에 배웠던 메모리 저장 방법에서 두 개를 불러오면 현재 가장 맥스치가 219kHz에서 87, 64, 81.22, 60.48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EFT 임피던스 칼큘레이터를 실행하면 CM 모드가 있고요. DM 모드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CM 모드에서는 코일로 측정하는 거고요. DM은 X캡으로 측정하는데 먼저 CM 모드에서 지금 CM 코일로 측정했기 때문에 CM 모드에서요. 이 프리퀀시는 첫 번째 가장 높은 프리퀀시인 첫 번째 소스 노이즈의 프리퀀시 219.72라고 집어넣고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여기 지금 사용되는 6mm 헨리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한 값을 넣어야 됩니다. 실제 6mm 헨리이지만 헨리 값은 7.45mm 헨리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임피던스 219kHz의 임피던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9kHz를 줬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필요한 건 임피던스 값이 14.39kΩ이죠. 그래서 14.39kΩ을 측정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의 주파수를 넣고요. 그럼 임피던스 값을 측정된 6mm 헨리에 측정된 부품의 임피던스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높이를 집어넣을 때 칼큘레이터를 누르면 662.31 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CM 소스 임피던스가 662옴이라는 거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스 임피던스 구하면 앞으로 대책할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DM도 동일하게 간단하게 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DM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하고요. DM은 0.47 마이크로페럿 측정을 했을 때 값을 넣겠습니다. DM 마찬가지로 DM 소스 임피던스는 DM일 때 지금 219.72 k고요. 바이패스는 72.87, 스캡은 63.87 되고요. 다시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하게 219kHz에서 1.64옴 정도 나옵니다. 1.64옴을 그대로 확인해서 측정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DM 아까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프리퀀시 첫 번째 가장 높은 소스 주파수를 넣고요. 임피던스 측정된 1.64옴을 넣고 바이패스랑 캐패시터 선택했을 때 값을 넣고 칼큘레이터 누르면 14옴이라고 8.22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DM 소스 임피던스는 8.22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ES200과 ETK01을 가지고 노이즈 분석하는 방법 및 사용법을 공부했는데요. 노이즈 소스 임피던스를 구하면 EMI 필터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ES200을 활용해서 소스 임피던스를 구해서 EMI 노이즈 및 필터 설계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